네,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이유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드디어 개학이 돼버렸네요. 이제부터 통합과학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국영수 위주로 공부가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과, 통사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이 기존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나 그 공부 내용하고 되게 유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의 어떤 강도나 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성적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이 이게 고등학교 거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중간고사 끝나고 느끼면은 이제 수시 동사가 살짝 망하는 이제 그런 기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과학이 그렇게까지 되게 어렵지 않다던데,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100점을 받는다던데,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안에는 얼마나 그런 점수를 받을 때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선배들이 피땀 눈물이 있었는지는 얘기가 안 된 거죠. 자, 일단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단소고 단국 소프트웨어 학교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핸드아웃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핸드아웃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막 캡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객관식 20문항에 60점이고요. 서술형이 6문항인데 40점이에요. 단국소고는요, 좀 특징적으로 서술형 문항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요. 서술형 문항의 그 출제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문항수를 3문항 이하로 보통 줄이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여도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국소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주저리 말을 쓰는 것도 있고요.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휘 하나를 딱 쓰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어휘가 약간이라도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단어가 틀리거나 하면은 가차없이 점수를 안 주셨어요. 게다가 배점도 되게 높습니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는요, 11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통째로 날리는 바람에 89점을 받은 학생들이 속출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서술형의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객관식 문항이 사실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별의 기제를 서술형 문항 6문항에다가 선생님들이 온 힘을 기울이시는 거죠. 자,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지구과학 파트는요, 굉장히 그 문항수를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물리가 객관식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물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나요? 그게 아니고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물리가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리라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역학이라든가 전자기하기라고 하는 그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에 없었던 거죠. 다른 그 인근의 단대 부고, 아니면 중대 부고, 아니면 뭐 조금 들어가서 뭐 중상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1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2단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려가지고 중간고사 범위에다가 편입시켜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단국소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중단원씩 딱딱 끊어가지고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1단원 안에 그 물리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물리 부분이 지구과학 부분하고 약간 겹쳐요. 뭐냐면 천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데 그걸 지구과학스럽게 문제를 다 내셨더라고요. 그거를 물리스럽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핵융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수소에 관련된 얘기들을 원자 단위로 그 물리 집약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구과학 파트로 제가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렇게 문제를 내면요 되게 쉽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물리스럽게 지구가, 그러니까 그 천문 쪽을 안 다루고 지구과학에 딱 충족해가지고 그 천문 쪽을 다뤄버리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게 돼서 일단 1학기 중간고사 아직 중학교 T를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지구과학 파트 6문항으로 갔고요.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화학 천지입니다. 화학에서 주기율표, 원소 이게 지금 주축이 되고요. 주기율표와 원소를 배웠다면 화학결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화학결합을 뭘로 응용하냐? 지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화학결합, 생명체의 화학결합 이렇게 화학결합을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화학을 10문제나 내셨어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도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의 생명과학 파트가 물리하고 생명과학 파트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그 세포에 관련된 것들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잔잔하게 3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총평을 하자면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으로 그냥 문제집 풀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뭐 이렇게 좀 정리 좀 잘 하고 그랬으면 웬만치 이제 시험들을 잘 볼 수 있게끔 잔잔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약간 친구들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거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네. 기말고사 때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 역학이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그렇게 잔잔하게 내시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중학생의 티를 못 벗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기 위한 배려가 하나 있었었고요. 2번째, 중간고사 때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기말고사 때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아도 애들이 못하는 파트가 나와요. 뭐 DNA라든가 생명의 DNA라든가 세포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의 역학 뭐 이런 부분은요 그냥 공부를 해도 애들이 못하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도 없는데 완전히 막 애들이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30점, 40점 이런 식으로 모든 통합과학의 점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중간 기말을 합쳐가지고 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간고사는 좀 자신감도 주고 어느 정도 점수대를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기말고사하고 토탈 쳐가지고 아주 예쁜 정규분포 곡선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많고 제일 그 잘하는 집단과 좀 그 하위권 집단이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분포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뭔가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1학기 중간고사는요 그냥 100점이 답입니다. 100점 받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해서라든지 감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상세하게 또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왔냐 궁금하시죠? 그쵸? 자, 이게 지금 오른쪽에 요 좀 화질이 안 좋은 거 죄송해요. 요거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낸 거를 그대로 실었어요. 제가 편집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편집한 거를 실으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 선생님이 마치 하지도 않고 나서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야? 이러실까 봐 실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좀 화질이 안 좋지만 이해 부탁드려요. 자, 요건 이제 첫 번째 요거 뭐냐면요. 이게 실제로 기출된 건데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첫 번째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2번째 거가 요겁니다. 3번째 거가 요거예요. 이거 뭐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친구들이 암기 자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수업할 때 여기 있는 구멍 뻥뻥 뚫린 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수업을 다 해주고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네모 요거 좀 넣어볼까? 그러면서 지금 설명한 거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들이 이거 네모를 다 채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써보고 1차 이제 암기하는 그런 어떤 그 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암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책 덮어
이거 외워서 써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배운 것들을 암기를 시켜서 보냅니다. 제가 매 시간 그렇게 해요. 근데 친구들이 암기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외워갖고 올게요 이러거든요. 숙제를 내가 줘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한 사람만 내가 줄 거거든. 이거 통과를 못하면, 이거 암기를 안 하면은 숙제를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암기를 막 하죠. 이걸 못 받으면 집에 못 가잖아요. 이거 통과를 못하면. 그래서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암기는 하고 갑니다. 이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또 암기한 것들을 직접 써야 되니까 요거를 다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구멍이 빠지면 재시험 해서 친구들이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다 암기를 해서 근데 여기는 학교가 너무 배려를 많이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산소, 탄소 자리에다 기억, 니은 해갖고 요거 쓰는 거 물어봐도 우리 친구들은 다 했을 텐데, 그죠? 이런 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 그림? 요 그림은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잘랐어요. 위에 필요 없는 거 좀 날리고요. 쓸데없는 주저리 설명 나온 거 다 날리고 그림 보여드리려고 요거 이렇게 올렸는데 요걸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서술형 4번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기능을 쓰라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 기능 쓰라고 시켰거든요. 이거 외웠으면 이거 당연히 쓰죠. 근데 여기 지금 기능이 두 개인데 이게 뭐냐면요. DNA가 하나 있고 RNA가 하나 있어요. 밑에.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DNA만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암기를 안 하면 이제 문제를 답을 못 쓰는 거죠. 그죠? 쉽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못 써요. 정작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쓰게 하면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 시간 진행됐고요. 근데 매 시간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면 다 까먹고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못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우고 지나갔냐 아니면 그냥 지나갔냐 6주 후에 중간고사 대비 직보할 때 티가 확 납니다. 이걸 그냥 지나간 친구들은요. 아예 책 생판 처음부터 다 다시 외워서 써야 되는데 그때 한번 외웠던 친구들은 금방 기억을 해요. 금방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워서 집에 간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굉장히 잘해갖고 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럼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 번 더 암기가 다져지죠.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주, 5주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시키면은 금방 30분 이내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대로 주저리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험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기출 사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제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게 요렇게 단소고 4번 적중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 안심시키드리려고 제가 요거 굳이 이렇게 치러왔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면 뭐가 어떻게 좋냐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친구들이요, 요거를 저랑 같이 풀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학습지 푸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준 37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는요, 여기 있는 건데, 요게 요렇게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렇게 보기로 들어갔어요. 정말 신박하죠, 어머님들? 자,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예 그림을 갖다 붙이고 심지어 보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갖고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았나요?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 어디서 선생님들이 소스를 잡아가지고 뭐 이거 친구들한테 수업을 학교에서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내시는지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많이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1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참조하시는데 그게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친구들이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빈출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일단 교재에다가 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씩만 보여주면 친구들이 그 다음에 까먹고 못해요. 그래서 복습 과제로 엄청난 양의 문제풀이를 시켰는데 요거 하나 더 보여드렸네요. 요거는요 탄탄한 기본기 프린트.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교재에 있는 것들 대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친구들 공부를 시키면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봤을 때 다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탄탄한 기본기 프린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 만든 프린트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씩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10번씩 반복되니까 애들이 풀다가 아 선생님 토 나와요 이러면서 막 풀어요. 결국에는 10번 풀고 10번 외우는 거죠. 암기를 진짜 무진장 하기 싫어하는 남학생들도 요거를 풀고 나면은 그냥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문제의 프린트로 한 프린트당 여기 43번이라고 써있는데 50개씩 들어있고요. 3시간 수업하잖아요. 150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3개 정도 나가요. 2개 나갈 때도 있는데 3개 나가요. 물리할 때는 2개 나가고 이런 그냥 지구과학이나 화학이나 생명할 때는 3개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통암기는 통합과학의 필살기입니다. 요거는 진짜 이게 다 암기시킨 다음에 거의 그냥 자다가 깨워서 야 일어나봐 해가지고 요거 해봐 그래도 요걸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탄탄한 기본기 50문항 이 50문항이 3개, 150문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주 요거 그러니까 해갖고 와야 돼요. 이거는 숙제 해갖고 와야 돼요. 혼자 풀 수 있어요. 왜요?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암기 시켜줬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일부 한 50개 중에 한 15개 정도는 풀고 가요. 저랑 같이.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혼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기출 베스트인데 기출이 특히 잘 되는 문항들만 뽑아서 30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도 그 등급을 변별해야 되는 문제를 한두 문제는 꼭 내시거든요. 그거 잡아가지고 제가 찍어주는 프린트예요. 여기에서 그런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여기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이거를 좀 시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프린트를 안 풀면 이거는 풀 수가 없고요. 이거 주지도 않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요거는 있잖아 고난도고 등급을 결정하는 거라서 기본기 프린트 그거 안 되면 이건 줘봤자 그냥 쓰레기야 그지? 그래서 그 앞에 거 열심히 해갖고 온 사람만 이거 준다 해서 요걸로 등급을 결정하는 하나 두 문제를 위해서 또 피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친구들이. 실전형 모의고사는요, 직보 때 주는데요. 요 직보 때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 말고 그 전에 제가 한 번 조금 더 시키고 싶어가지고 진도를 무진장 빨리 뺍니다. 제가 막 되게 빨리 빼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천천히 빼가지고 시험 될 때까지 이렇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이러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복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고 그러니까 암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 암기가 전체적으로 다 암기가 되살아났다. 그때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거는 직본날은 무조건 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친구들이 바짝바짝 따라붙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문제도 되게 잘 풀어갖고 암기도 다 돼 있고 숙제도 엄청 잘 해오고 숙제 50개 중에 막 2개밖에 안 틀리고 막 이러면 이거를 시험 직보 전에 미리 빼가지고 미리 시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머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암기가 되어 있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또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 10개 중에 10개를 다 풀고 가는 친구도 있고 한 2개밖에 못 풀고 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오는 친구와 아닌 친구의 차이점일 거고요. 그래서 현강 수업 구조를 좀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 개념 정리에 암기 그거 시킬 거고요. 문제 풀이는 그거 암기 통과한 사람들 문제 풀린 다음에 문제 못 풀고 있으면 어떻게 푸는지 같이 푸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와 악어 클리닉은 매주 진행됩니다. 보실게요. 주간 테스트는 지금 요 테스트지가 그 아까 배부했던 프린트에 있는 문제 10개를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답도 안 고치고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냥 보는 테스트예요. 이건 실력 테스트가 아니고 그 전에 숙제를 얼마나 밀도 있고 완성도 있게 해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100점을 못 맞으면 무조건 재시험을 봐야 돼요. 재시험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재시험을 보냐면요. 지금 요게 테스트지거든요. 요 테스트지에 요 1번을 예를 들어서 틀리면 얘를 똑같은 문제 3개를 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재시험지가
모든 시험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재시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린 아이는 2번 재시험 있고 3번 틀린 아이는 3번 재시험 있고 재시험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4개 틀리면 12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네. 저희가 일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이 본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12시 30분에는 이제 집 못 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테스트를 보고 나서 한 2교시쯤에 저희 조교가 문자를 다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에서 점수가 100점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픽업을 좀 늦게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쌍둥이 문제 재시험으로 못 틀리게, 안 틀리게 2번 다시 이런 거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내드려요. 요렇게 사진 찍어서 100점 받았는지 90점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와 함께 과제 안내도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수나 평균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잘 봤나. 근데 이 평균에 별로 어머님들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애가 100점이 아니면은 그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쵸? 다른 친구들이 100점을 받고 90점을 받는 건 뭐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받기 위해서 보는 주간 테스트이기 때문에 원래 평균이 100점 나와야 정상인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친구도 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시험 보고 나서 재시험 보면서 고통을 받을 대로 받았거든요. 집에 못 가가지고 막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화내시면 그럼 나 통합과학 안 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잘 구슬고 달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잘 줘서 보내니까 집에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머님들 부탁드려요. 자, 악어 클리닉입니다. 악어 클리닉은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악어 클리닉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특강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 악어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악어. 이렇게 잡으면 안 나요. 이게 못 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야! 이러면 화내면서 잡으면 친구들이 끊고 가요. 이렇게 팔 탁 끊고 가요. 근데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하고 가. 부탁이야.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1번부터 5번까지 5번을 고치고 5번째 그거를 고쳐갖고 집에 가는 그런 성의 없음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거를 이제 저랑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포기를 해요. 저 선생님은 그냥 말로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이렇게 막 짜증을 내도 안 먹히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열심히 고쳐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잖아요, 어머님들. 보시면요. 문제가 50개나 되니까 틀려요. 한두 개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46개나 맞는 친구랑 50개 중에 25개만 맞는 친구는 당연히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25개 정도밖에 못 봤던 친구가 차츰 이 과제 점수거든요. 과제가 이제 차츰 40개, 45개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이 친구는 평소에 주간 테스트를 계속 100점을 못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이 프린트 오답 클리닉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요 오답 완료, 요 집에 가자, 요 스탬프, 요거 하나 받으려고 친구들이 진짜 힘들게 오답하고 가거든요.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요것도 점수 안 좋으면 늦게 오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점수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애들이 알아요. 예, 숙제를 하다 보면 나 오늘 또 거의 1시 30분 각인데? 이러면은 어머님들 9시에 보내주세요. 9시. 제가 8시 20분이면 와요. 9시 30분 수업인데 8시 20분에 이미 학원에 도착해 있거든요. 일찍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다 질의응답 받아가지고 또 채점도 다 하고 그때 클리닉을 미리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친구들이면 일찍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어머님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런 내용 궁금해가지고 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제가 남학교 저기 보시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화여고 빼고 다 남학교만 하고 있네요.
남학교 친구들하고 호흡을 오랫동안 많이 맞췄습니다. 당연히 우리 단소부 친구들 3년 전 선배들하고부터 계속 쭉 호흡을 이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교별 특징도 되게 잘 알고 있고 남학생이라고 하는 특징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렇게 여선생이라서 조금 친구들하고 트러블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업 잘하고 공부 잘 시키고 잘 이렇게 칭찬도 잘 해주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이었습니다.